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돈을 풀수록 서민이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지갑은 계속 얇아지는지 불안하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다는 불안감, 즉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다시 4천을 돌파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집이나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될까봐 불안에 떱니다. 열심히 일하며 월급을 아껴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의 비밀은 인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현대화폐 시스템과 순진한 당신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앗아 가는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물가 상승은 곧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화폐 경제에서는 빚을 통해 돈이 창출되는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어은행이 김씨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김씨는 이 돈을 예금합니다. 어은행은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이씨에게 대출해주고 이씨는 이 돈을 B은행에 예치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최초의 100만원은 최대 1000만원까지 불어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통화량이 1000만원으로 늘었지만 대출 금리의 연 5%로 인해 김씨, 이씨 등이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은 통화량보다 많습니다. 즉, 이자를 갚을 돈은 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또 다른 누군가가 빚을 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현금만 들고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되기 쉽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화폐 수량설입니다. 이는 한 경제에 돌아다니는 화폐의 양이 물가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를 일반화한 것이 화폐 수량 방정식 MV는 PY입니다. 여기서 M은 통화량, B는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P는 가격 물가이고 Y는 산출량입니다. 단기적으로 산출량과 화폐 유통 속도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다만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이 적절하게 늘어야 합니다. 통화량이 늘지 않으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통화량 확대의 결과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 현상은 18세기 초 프랑스 경제학자 리샤르 캉티옹이 관찰하고 개념화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내거나 재정 지출을 늘릴 때 그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균등하게 퍼지지 않습니다. 돈은 정부와 직접 거래하는 일부 기업과 금융회사에 먼저 흘러갑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 상승이 본격화하기 전에 가치가 높은 돈을 사용하여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축적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일반 서민에게도 돈이 흘러가지만 이때는 이미 돈이 풀린 영향으로 물가가 오른 뒤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었을 때 자산 가격이 상승해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캉티옹 효과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종종 가난한 사람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정부의 통화 확대 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통화가 유입되는 순서에 따라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는데 돈이 먼저 유입된 부유층은 물가 상승 전에 자산을 축적하고 서민층은 이미 물가가 오른 뒤에야 돈을 받아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벼락거지를 낳는 인플레이션과 정부 정책의 비밀입니다.